엔지니어링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걸로 해줄 수가 없죠. 그림 그리는 일을 챗GPT로 코딩을 시켜도 그렇고 그냥 그림 직접 그리는 것을 시켜도 그렇고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심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제 실력을 발휘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 채널에서는 AI를 엔지니어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2.5 프로와 제미나이 2.5 플래시 정식 버전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익스페리먼털이 붙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식 버전이 출시됐는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예전에 2.5 프로하고 2.5 플래시를 아마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제미나이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2.5 플래시하고 2.5 프로 익스페리멘탈하고 2.5 플래시 이것도 익스페리멘탈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2.5 플래시 익스페리멘탈에 한 문제 틀려서 92점, 그 다음에 2.5 프로 익스페리멘탈은 다 맞춰서 100점을 맞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 익스페리멘탈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14문제를 3.3분 만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속도, 그러니까 추론 시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어요. 어차피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도 그렇고 제미나이 2.5 플래시도 둘 다 추론 기능이 다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식 버전으로 됐고 또 추론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과연 2.5 프로하고 2.5 플래시 그 다음에 2.5 플래시 라이트 익스페리멘탈하고 추론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생겨서 테스트를 해보긴 했습니다. 자, 2.5 프로는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2.5 프로 딥싱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요거 구글 I.O. 때 2.5 프로 딥싱크라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모드가 있는 건가? 2.5 프로에 딥싱크 모드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라고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는데 별도의 모드가 있다고 대답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2.5 프로를 이렇게 선택해도 여기에 딥싱크는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 딥싱크 모드는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 및 일부 API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 안전성 평가와 피드백 수집 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API 이용자한테 제공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벌텍스 AI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모델 소개에 딱히 딥싱크라는 말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Thinking Mode with Thinking Budget 이렇게 버짓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나오지 딥싱크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딥싱크 자체가 그냥 2.5 프로가 딥싱크를 한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 있죠. 0506. 요거하고 제미나이 2.5 프로 딥싱크를 비교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스매틱스, 코드, 멀티모달리티 이게 다 그냥 제미나이 2.5 프로보다는 좋아졌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뭔가 딥싱크 모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플래시도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고 있고요. 인풋이 0.3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이 2.5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벤치마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AI 스튜디오에서 제가 내고 있는 14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제미나이 2.5 프로가 이렇게 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6월 17일 날 공개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 0506, 그러니까 5월 6일 날 공개됐던 프리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플래시도 제미나이 2.5 플래시 프리뷰 해갖고 0417, 4월 17일 날 공개됐었던 버전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남겨놓고, 2.5 프로하고 2.5 플래시가 정식 버전으로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14문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문제죠. 자, 2.5 프로는 19.9초를 고민했고요. A, B, C, D, E가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췄죠. 네, 첫 번째 문제는 19.9초를 생각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주세요. 요거는 21.7초를 고민했고요. 8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21.7초를 고민했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세 번째 문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라는 문제죠. 14.8초를 고민했고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4.8초로 고민했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4.5초를 고민했고 CABD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14.5초를 고민했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죠.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 사람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맨 앞 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뭘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21초를 고민했고요. 검은색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21초를 고민했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가볍고 가짜라고 합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이 한 개의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죠. 19.4초를 고민했고요.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998로 나눠서 시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19.4초를 고민했고요. 정답을 맞췄죠?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죠. 16.3초를 고민했고요. 80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16.3초를 고민했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 중 1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죠. 네, 15.3초로 고민했고요. 답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15.3초를 고민했고요. 정답을 맞췄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29.2초를 고민을 했고요. 48가지가 나와서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9.2초를 고민한 아홉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열 번째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철근 강도 주고요. 부재 사이즈 주고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35초를 고민했고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을 세웠죠.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답을 4, 2, 5, 6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35초를 고민한 10번째 문제도 성공했고요. 다음 11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수식은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31.1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성능이 좋은 추론 모델들은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생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들을 보면은 이 추론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뭐가 막 꼬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이런 소타, 흔히 말하는 소타 모델들은 코딩하기 전에 생각만 해보고 나중에 코딩을 하는데 성능이 안 좋은 모델들은 이 안에서 막 추론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막 생성하고 이러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꼬여갖고 틀린 경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자, 복사를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네, 1, 4, 3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봤습니다. 네, 수식 렌더링 잘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 잘 그려졌고 근의 위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잘 표시를 해줬습니다. 네, 훌륭하게 만들었고 성공했습니다. 네, 31.1초를 고민한 11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2번째 문제도 코딩 문제인데요. 자,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적도 구하고 단면도를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계획만 세워요.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래서 41.7초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출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네, 출력을 끝냈고요. 코드를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띄웠고요. 자, 초기값으로 준 재원에 대해서 HB인 단면도를 그렸고 단면적을 11700이라고 했고 단면적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시를 안 했는데 치수는 자기가 알아서 넣었어요. 상당히 잘 알아서 넣습니다. 자, 좀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상하 플랜지 좀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웹 높이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스케일에 맞게 조정이 됐죠. 네, 훌륭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41.7초를 고민한 12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도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H빔의 최대 응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H빔 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지간을 알려주고 전체 구간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지간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응력을 구하라고 시켜봤습니다. 일단 I 값도 구해야 되고 지간 중앙의 최대 모멘트를 구해서 응력을 구해야 되죠. 뭐 단순한 공식들이죠.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H빔의 I 값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H빔의 I 값을 제대로 얼마나 제대로 잘 계산하느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죠. 네, 이게 제가 수학 프로그램으로 정답을 구해놓은 건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빔의 단면 2차 모멘트를 자 구했는데요. 이게 좀 다르게 구한 것 같거든요, 지금. 1.9933이잖아요. 1.9933. 근데 1.97943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전체 사각형의 I 값에서 빈 공간의 I 값을 빼서 계산했어요. 저도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가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재미나이가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BF 곱하기 자, IX1이 BF 곱하기 H의 3승이죠. 나누기 12는 이걸 밀리미터로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단위를 지우고요. 여기서 단위를 누른 다음에 밀리미터 4제곱 이렇게 하면 강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6.75의 10의 8승이죠. 6.75의 10의 8승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나머지 빠지는 부분을 IX2는 BF 빼기 TW 곱하기 H 빼기 2 곱하기 TF죠. 요거의 3승 나누기 12는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단위를 지우고요. 단위, 컴마가 아니라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누르고 밀리미터 제곱으로 단위를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얘가 4.7567 10의 8승. 그러니까 empty 부분이 이게 4.7567인데 4.77로 잡혔잖아요. 공식은 맞은 것 같거든요. BMT는 300에서 10mm 빼니까 290 맞고요. 이게 290이죠. 그 다음에 HMT, 요거는 왼 높이니까 270 맞죠. 300에서 15 곱하기 2 하니까. 그래서 세제곱 나누기 12 하면은 290 빼기 270의 세제곱 나누기 12 하면은 477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LLM들이 계산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냥 파이썬 코드를 짜갖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뭐 290 곱하기 270의 세제곱 나누기 12 나누기 하면 475 672 이게 맞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요게 계산하면서 이걸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값이 I 값이 조금 틀렸어요. 조금 틀려서 Z 값도 틀리고 당연히. 그래서 뒤에 소수점이 소수점이 아니라 마지막 그 단위가 단단위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걸로 해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105.825가 나와야 되는데 106.56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38.7초가 걸렸는데요. 자, 38.7초가 걸렸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14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교대 단면도를 그리는 웹 프로그램인데요.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재원별로 변수명을 주고 절점 좌표를 그 변수명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공식을 제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는 이렇게 줬다. 그 다음에 치수선 규칙. 치수선이 상당히 복잡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치수선 규칙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뭐 휠 마우스 굴리면 줌인 줌아웃 되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면 패닝 되고 특히 강조한 게 이 컴퓨터 그래픽은 Y축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라. 나는 Y축이 위로 향하도록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주의를 주고 런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게 사람이 만들면 우리 수학 좌표계에서 모든 거를 좌표를 계산하고 모든 요소들의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릴 때 그래픽 좌표계로 변환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른 모델들한테 시켜보면은 그게 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드 좌표계, 그러니까 수학 좌표계에서 구한 거를 어떤 요소는 또 뭐 바로 그래픽 좌표계로 전환을 하고 어떤 건 또 안 그렇고 이렇게 뭐 섞여 있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줌인 줌아웃을 할 때도 그러니까 수학 좌표계와 그래픽 좌표계가 이러기 때문에 서로 변환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못 맞추면은 좀 이상한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짜야겠죠. 뭐 흔히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타이핑만 안 하지 프로그램의 흐름을 내가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설계를 잘 해서 얘한테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코드가 다 나왔습니다. 자, 코드를 복사했고요. 아, 네, 프로그램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치수도 다 맞게 표시를 했는데 요게 틀렸네요, 요거. 그죠? 요게 지금 앞굽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같은 곳에다 숫자는 맞거든요. 네, 요 앞에다가 그냥 한 것 같아요. 한 개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뒷굽 길이나 이런 걸 좀 바꿔볼게요. 바꾸면 좀 늘어났고요. 이게 줌밍을 딱 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딱 보여주는 거 이것도 다른 모델들은 잘 못했던 거거든요. 앞굽 길이를 2로 바꿔보면 이렇게 요게 2 바뀌었죠. 2 바뀌었는데 치수선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못했어요. 행복 높이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으로 바꾸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적절하게 잘 했죠. 자, 일단은 제가 요거는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이라서 첫 번째 시도하면은 100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성공하면은 75점, 세 번째에 성공하면은 50점, 세 번째까지 성공 못하면 그냥 0점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수평 치수들의 수직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 이렇게 줬고 수직 치수들의 수평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 이렇게 줬었는데 요거가 좀 안 지켜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줘보고요. 그 다음에 앞굽 길이 치수가 시작점과 끝점이 붙어 있어. 앞굽 길이 치수의 치수 보조선 위치, 치수 보조선 시작점과 끝점이 붙어 있어. 수정해줘. 수평 치수들의 수직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 동일하게 교대의 위쪽에 맞춰. 그 다음에 교대 그림의, 그다음에 수평 위치를 동일하게 교대 그림의 오른쪽에 맞춰. 이 프롬프트를 원래 이렇게 줬어야 되는 건데 요 앞에 거 맨 첫 줄은 얘가 틀려서 그죠? 얘가 틀려서 제가 수정을 시킨 거고 사실상 이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원래 제가 프롬프트에다 제대로 지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내가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 놔야겠네요. 아무튼 줌인이나 줌아웃 뭐 그런 건 제대로 작동했었죠. 아까 제가 줌인 줌아웃을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줌인 줌아웃 잘 되고 그다음에 패닝이 안 됐네요. 아까 프롬프트에서 패닝 되네요. 패닝 되고요. 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56초를 고민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제대로 제가 지시한 거를 알아들었는지. 앞국 길이, L4, 치수 문제 해결. 치수 측정이 시작점과 끝점이 올바르게 분리되도록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치수선 위치 정렬. 모든 수평 치수선, 이 교대 구조물의 가장 높은 점, Y는 0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직 위치에 그려지도록 수정했습니다. 수직 치수선 정렬. 모든 수직 치수선이 교대 구조물의 가장 오른쪽 점 5를 기준으로 동일한 수평 위치에 그려지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을 해줬고요. 코드를 복사해서 띄웠습니다. 잘 그려진 것 같죠? 아까 위아래로 막 이렇게 있었던 건데 추선저 밑에 있고 막 그래서 저렇게 대충납축 했었는데 저 위쪽으로 한 군데로 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으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자, 줌인 줌아웃 잘 되고요. 패닝도 잘 되고요. 뒷꽃 길이를 3m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잘 바꿔줬고요. 흉벽 높이를 3m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잘 바꿔줬고요. 앞꽃 길이 2m 이렇게 잘 바꿔주고 있습니다. 요 치수선 규칙을 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프롬프트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일을 챗GPT로 코딩을 시켜도 그렇고 그냥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을 시켜도 그렇고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심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어떤 규칙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두 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7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린 시간은요. 첫 번째 트라이에서 60.2초, 두 번째 56초, 60.2초, 56초, 60.2초, 56초.
이렇게 해서 434.8초가 걸렸고, 요게 분으로 한 사람은 7.2분이거든요. 14번째 문제는 75점이죠. 0.75로 하겠습니다. 0.75. 이게 0.5점하고 0.75점 사이, 즉,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면 이렇게 약간 성공은 했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7.2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2.5 프로는 91점을 받았습니다. 아까 13번째 문제 요거 105.6인데 106.6으로 해서 1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부분 점수 없이 그냥 틀린 걸로 했고요. 뭐 그 부분 점수 준다 그러면 뭐 얘도 거의 뭐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산기 실수한 거니까 푸는 방법이라는 건 다 맞았는데 계산기 잘못 누른 건데, 아마 그냥 일반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라면 채점할 때 아마 거의 점수를 다 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코딩 문제도 첫 번째에 실패를 해서 두 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1점을 받았고요. 시간은 7.2분. 그러니까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가 3.3분으로 워낙 짧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미나이 2.5 프로도 7.2분이면 상당히 짧은 것 같거든요.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그리고 보니까 2.5 플래시보다 2.5 프로가 점수를 더 못 받았네요. 이 계산 실수 삐끗하는 바람에, 그죠? 요거만 맞았어도, 그죠? 그러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러면 아마 O3 프로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요거 계산 실수하는 바람에, 예, 저희 엔지니어링 평가는 냉정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 선택했고요. 싱킹 모드 켰고, 싱킹 버짓은 껐습니다. 아까 제가 2.5 프로는 어떻게 썼죠? 템퍼레이처를 이걸 일로 하면은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더 불리하긴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대로 놔두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줄이는 게 좋으려나요? 0.7 정도로? 사실상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뭐 이게 템퍼레이처를 높이면은 이렇게 확률론 쪽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거나 뭐 할 때, 그죠?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즉 창의력이 아주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영어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6.8초를 고민했고요. A, B, C, D, E가 따라온다. 네, 정답이죠. 6.8초를 고민한 첫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그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죠. 5초를 고민했고 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답이죠. 5초를 고민한 두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6초를 고민했고요.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6초를 고민한 세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사과 먹는 순서 맞추는 문제죠. 5초를 고민했고요. CABD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5초를 고민한 네 번째 문제 정답이고요. 네, 다섯 번째 문제 모자 색깔 맞추는 문제입니다. 9초를 고민했고요. 검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9초를 고민한 다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여섯 번째 문제 가짜 동전 찾는 문제죠. 네, 9.5초를 고민했고요. 998로 나눠서 세 번의 저울질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답이죠. 9.5초를 고민한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은 일곱 번째 문제 아버지 나이 맞추는 문제입니다. 6.4초를 고민했고 아버지 나이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6.4초를 고민한 일곱 번째 문제 정답이고요. 네, 여덟 번째 문제 3명의 용의자 중 1명의 범인을 찾는 문제죠. 5.4초를 고민했고요. B가 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5.4초를 고민한 여덟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아홉 번째 문제 활면체 주사위 2개 던져서 확률 구하는 문제죠. 11.6초를 고민했고 대답을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죠. 11.6초를 고민한 아홉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 문제고요. 콘크리트, 철근 강도 주고, 부재 사이즈 주고, 설계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설계량을 구하겠습니다. 21.9초를 고민했고요. 공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253mm 제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21.9초를 고민한
10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근 구하고 그래프 그리는 웹 앱 만드는 문제죠. 네, 16.2초 고민했고요. 네, 코드가 다 나왔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네, 프로그램 띄웠습니다. 자, 1, 4, 3이라고 입력하고 계산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식이 렌더링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너무 그래프를 작게 그렸어요. 근데 아까 잠깐만요. 여기에 태그 내부 설명을 넣어놨는데 여기 코드가 중간에 나왔었거든요. sjax는 generated sjax 요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sjax를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아까 저런 게 뭐 이 코드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얘가 빼먹은 건지 일단 렌더링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고요. 한번 수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 높이 y의 범위 키워줘. 수정을 시켰고요. 아까 처음 시도 때 몇 초였죠? 16.2초. 자, 16.2초를 고민한 11번째 문제 투표했고요. 자, 요건 번외로 수정을 시켜본 거죠. 고민하고 있나요? 네, 코딩은 어차피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정을 잘 이해하고 수정하는 그 능력도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코드가 새로 나왔고요. 근데 주요 변경사항은 설명하는 건가요? 코드가 밑에 자꾸 나오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건지 아무튼 요거 복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렌더링은 잘 됐어요. 그죠? 근데 요 그래프는 뭐 맞긴 맞았는데 위아래가 너무 좁죠. 네,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했죠. 네, 다음 12번째 문제도 코딩 문제인데요. 자, HBea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HBeam의 단면을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14.7초가 걸렸고요. 네, 코드가 나왔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왔고요. 네, 초기 값으로 준 이 재원으로 11,700 단면적 맞았고요. 그림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좀 숫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플랜지를 바꾸면 이렇게 됐고, 하부 플랜지 바꾸면 이렇게 됐고, 뭐가 잔상이 좀 남네요. 그 다음에 웹을 좀 높게 바꿨습니다. 맞고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잔상이 좀 남는데 이게 한번 그린 다음에 깨끗하게 싹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그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는 요 루틴을 얘가 빼먹은 것 같아요. 요거는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잔상이 남아서 좀 그림 그리는 기능인데 엉뚱한 선들이 그려져 있으면 맞았다고 할 수는 없죠. 요건 일단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4.7초 14.7초를 고민한 12번째 문제도 실패했고요. 일단 한번 수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바꾸면 이전에 그렸던 선들이 남아있어. 새로 그리기 할 때 기존 선들을 완전히 지우고 다시 그리도록 수정해줘. 네, 이거는 뭐 일단 틀린 걸로 하고 일단 번외로 수정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9.9초를 고민했고요. 그러니까 캔버스 변환과 초기화, 클리어 렉트의 순서 때문에 발생했다. 좌표 변환과 클리어 렉트,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우는 거를 순서를 뭔가 잘못했나 봐요. 아무튼 잘못한 걸 찾았다고 하니까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수정했을 때 뭔가 잔상이 남았잖아요. 네, 잔상 없이 잘 그려지고 있죠. 네.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했는데 아무튼 수정을 한 번만 시키니까 제대로 작동을 다 했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HBM의 응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거 2.5 프로는 계산기 실수 하나 해가지고 응력값이 1 차이가 나갖고 틀린 걸로 했잖아요. 냉정하게 채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23.3초를 고민했고요. 일단 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05.91 일단은 I 값이 총 단면 2차 모멘트 요거 좀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뭔가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각 플랜지의 자체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각 플랜지 중심에서 전체 중립까지의 거리 이건 도식 정리를 이용했네요. 아까 2.5 프로는 그냥 전체 I 값에서 그 빈 공간의 I 값을 뺐거든요. 그게 계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걸 그 수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일단은 값은 뭐 소수점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105.91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수학 프로그램 105.82인데 소수점 약간 다른 거니까 한번 이것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23.3초 23.3초 고민한 13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다음 14번째 교대 그리는 웹앱 만들어 달라는 문제죠. 네, 24.2초로 고민했네요. 이게 제미나이가 그 싱킹 속도도 빠르지만 이 결과를 뿌려주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제미나이가 자기가 자체 칩을 NPU인가요?
TPU인가 아무튼 인퍼런스 칩을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드가 다 나왔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자, 띄워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주민 줌아웃을 하니까 이게 무너졌어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게 좀 제대로 그려졌잖아요. 패닝은 괜찮은데, 그죠? 시수선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잖아요. 뒷굽을 고쳐보면, 잠깐만요. 뒷굽을 1m 키워보면, 새로 그리면서 스케일을 바꾸면서 뭐가 무너졌죠. 요거를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학 좌표계와 그래픽 좌표계를 막 섞어서 쓰면 안 되거든요. 모든 거를 다 수학 좌표계에서 크기나 좌표들을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그걸 그래픽 좌표계로 변환해야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일단은 현상 자체는 패닝도 잘 되고 다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시도에서 수정을 뭘 시킬 거냐면은 일단 줌을 한 경우 시수 텍스트 등 시수 관련 요소들이 너무 크게 그려짐. 그 다음에 재원 값을 바꿨을 때도 시수 관련 요소들이 너무 크게 그려졌음. 이렇게 그냥 현상 그대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번 꼬이면 의외로 복잡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능을 수작업으로 제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에다 오히려 그 두 개의 좌표 체계를 완전히 별도로 관리를 해라.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프롬프트를 넣어준다고 했고 얘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34.7초를 고민했고요. 아무튼 요 문제는 첫 번째에 맞추면 100점, 두 번째에 성공하면 75점, 세 번째에 성공하면 5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거기 때문에 두 번째에 성공하면 되겠죠. 자, 코드가 다 나왔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얘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나왔나요? 그죠? 지금 줌인, 줌아웃이나 패닝 이런 거 잘 되거든요. 글씨 크기가 너무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글씨 크기가 약간 이 그림하고 상대적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캐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글씨 크기가 상대적인 게 아니라 딱 일정한 크기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예 글씨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게 낫나? 제가 프롬프트에서 어떻게 줬냐면은, 치수 텍스트 높이는 250. 그러니까 제가 1대 100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텍스트 크기 2.5로 하잖아요. 그걸 맞추라 그랬거든요. 도면 단위 기준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요거를 그대로 다시 써주고 치수선이 지금 틀렸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치수선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준 텍스트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음. 자, 마지막 세 번째 교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그래도 50점을 받는 거예요. 실패하면 0점. 제가 지시한 거를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가 다 나왔고요. 복사를 해서 보기를 했습니다. 자, 줌인, 줌아웃을 해도 문제없이 됩니다.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선이 안 맞는데, 그치? 뭐 이런 거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숫자를 고쳤을 때 뭐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뒷굽 길이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고쳐졌습니다. 평경 높이를 3으로 바꿔보고 3m로 바뀌었죠? 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죠.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50점 주겠습니다. 시간은 얼마큼 걸렸죠? 첫 번째, 시간이 안 나오네요. 아까 제가 새로 고침해 갖고 시간이 안 나오는데, 시간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시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고쳤을 때 거는 나오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시간이 안 나와요. 새로 고침 해버리면서 이게 없어져 버리나 본데, 아까 뭐 렉이 걸리고 막 에러가 나갖고 새로 고침을 했잖아요. 세 번째 거 나오는데 12.4초. 이거 어떻게 하죠? 시간을 아까 일단 영상 끊고 저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영상 플레이를 해보면 되겠죠. 네, 영상을 끊고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시도에 24.2초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가 34.7초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도가 12.4초 이렇게 해서 5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첫 번째 시도 24.2초 그 다음에 34.7초 그 다음에 12.4초 그리고 점수는 0.5점이요. 세 번째 시도에 성공한 거죠. 자, 그래서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두 문제를 틀리고 한 문제를 반을 맞춰서 82점을 받았습니다. 추론 시간은 3.5분이 걸렸고요. 이 점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LLM의 특성상 어떨 때 맞추고 어떨 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코딩 문제인 요 11번하고 11번 문제는 둘 다 한 번 수정시켰을 때 다 잘 고쳤거든요. 처음에 좀 운이 없게 틀린 것 같고요.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 시간은 3.5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미나이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 프로도 7.2분이고 그 다음에 플래시도 3.5분, 그 다음에 플래시 라이트는 3.3분. 상당히 빠르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5 프로하고 플래시를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한 제미나이 2.5 프로하고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제미나이 2.5 프로는 91점을 받았는데 이게 뭐 다른 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모델들은 10문제만 풀었을 때의 그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14번, 특히 14번이 지금 정답률이 되게 낮거든요. 14번을 풀었을 땐 또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91점을 받았고요. 뭐 챗GPT 4.5, 뭐 클로우드 3.5, 소넷, 딥식, 프루브 V2 뭐 이런 모델들하고 비슷한 점수입니다. 다들 뭐 상당히 유명한 그런 모델들이죠. 뭐 제미나이 2.5 프로도 아무튼 현재 제미나이 중에서 가장 최상급 모델이죠. 그리고 제미나이 2.5 플래시도 뭐 오늘 시험 운이 별로 없었는지 아무튼 82점을 받았지만 최상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클로드 오퍼스 4도 83점을 받았었고요. 클로드 소넷 4도 83점 받았습니다. 얘네들은 14문제를 풀었나요? 잠시만요. 클로드 포소넷은 14문제를 풀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클로드 오퍼스 4, 클로드 소넷 4, 클로드 오퍼스 4. 클로드 오퍼스 4가 왜 83점으로 돼 있죠? 클로드 오퍼스 4가, 리즈닝 없는 거 있는 거구나. 없는 거. 클로드 소넷 4, 리즈닝 없는 거. 그 다음에 클로드 오퍼스 4, 리즈닝 없는 거가 83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2.5 프로하고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를 확인했고요. 점수는 각각 91점, 82점을 받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거는 같습니다. 저희는 냉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점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